이 괴담은 2002년 10월 실제 은평구 응암동 재래시장 옆 한 골목길에 있는 3층 건물에서 일어났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건물 지하와 1층은 소규모 공장이나 일반 상가로 이용됐고 2층과 3층은 가정집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건물 지하에서 의문의 변사체가 발견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건물 지하는 한동안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요. 그러자 건물주는 지하를 원룸으로 개조해 새를 놓기로 결정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인부들을 고용해 공사가 진행됐는데 여기서 사건이 터집니다. 지하 계단 창고를 화장실로 바꾸는 작업을 하던 중 유난히 튀어나온 콘크리트 구조물이 인부의 눈에 띄었습니다. 인부는 해머 드릴을 들어 돌을 깼는데 그 순간 수십 마리의 벌레들이 날아올랐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콘크리트를 마저 깨보니 이상한 물체가 발견됐는데요. 그것은 겹겹이 비닐에 쌓여있는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시신은 겨울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인부들은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콘크리트에 짓눌린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시신은 사망 후 여러 해가 지난 것으로 추정됐는데 완전히 부패한 것이 아닌 미라처럼 바짝 마른 채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의 반쪽은 콘크리트에 짓눌려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시신의 신원은 50대 여성 이씨였습니다. 경찰은 이전 세입자들과 건물주를 상대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1992년 건물이 지어진 이후 5명의 임차인과 9명의 직원이 거쳐갔는데 그 14명 중 무려 6명이나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사망자는 56세 정동환 씨였습니다. 그는 지하의 첫 번째 임차인이었습니다. 정 씨는 92년부터 제1이사라는 이름의 양복 재단 공장을 운영했었는데요. 한동안 사업이 번창했지만 94년부터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인에게 빚 보증까지 서줬는데 일이 잘못되면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린 정 씨는 94년 6월 공장을 접고 대전의 한 기도원으로 요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정 씨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임차인은 51세 김문호 씨였습니다. 그는 정동환 씨 밑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정 씨가 사업을 접으면서 갑작스럽게 공장 운영을 맡게 됐는데요. 기도원으로 내려가기 전 정 씨는 문호 씨에게 부탁 하나를 남겼다고 합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보증금 1,300만 원 가운데 900만 원은 내 부인에게 전해주고 나머지 400만 원은 네가 가져라. 그때 문호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정말 몇 달 뒤 정 씨가 사망하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부정탄 자리라고 생각했는지 문호 씨는 정 씨의 부탁도 들어주고 공장도 옮길 겸 건물주에게 나가겠다고 말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 당신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며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야 문호 씨는 새로운 세입자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고 건물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2001년 3월 문호 씨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세입자는 스웨터용 털실 공장을 운영하는 이 씨였습니다. 2년 동안 공장을 운영했지만 벌이는 신통치 않았고 금방 그만두게 됩니다. 같은 해 9월 네 번째 임차인인 한 씨가 들어와 옷가게를 운영하는데요. 한 씨는 이전 세입자 이 씨와 내연관계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입자이자 마지막 세입자는 김도경 씨였습니다. 스웨터 옷감 공장을 운영했던 김 씨는 사업 수완이 좋아 공장이 날로 번창했습니다. 한창 때는 무려 9명의 직원을 두고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업원 중 홍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신 씨가 간암으로, 이 씨가 폐암으로, 최 씨가 당뇨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하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잇따른 죽음, 하지만 이들의 죽음과 변사체와는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건물과 관련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요. 공장 근무자들 중 야근을 하거나 잠을 잘 때 여자 웃음소리나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종종 가위도 눌렸는데 그럴 때면 젊은 여자의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다른 세입자는 지하에 들어온 이후 불면증과 가위 눌림에 시달려 93kg였던 몸무게가 62kg까지 줄었습니다. 목을 조르는 듯한 한기를 느낀 적이 있었고 거울에 비친 헛것들을 자주 봤다고 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세입자는 무당을 불러 굿까지 했는데요. 무당은 원한에 사무친 젊은 여성의 혼이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사체를 안매장한 범인은 5년 4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50대 남성 지씨였습니다. 1997년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지씨는 피해 여성 이씨에게 1,20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고
지씨는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씨와 자주 다툼을 벌였는데 어느 날 심하게 다투다가 분에 못 이겨 쇠파이프로 이씨를 내리쳤다고 합니다. 머리를 맞은 이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지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씨의 시신을 건물 지하 계단에 안매장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씨는 숨진 이씨를 비닐로 싸고 지하실 계단 및 공간에 밀어넣은 뒤 냉장고 받침대로 이용했던 시멘트 벽돌로 사체 주변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인근 공장 주변에서 훔쳐온 모래와 시멘트로 사체 주위를 봉해 범행을 은폐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응암동 변사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이 응암동 괴담은 2002년 연합뉴스 기사까지 실릴 정도로 유명세를 탔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뜻밖의 사실에 당황한 당시 경찰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하실을 새놓기 위해 공사를 하던 중 계단 아래 30여 cm 크기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있어 곡괭이로 깨보니 겨울옷 차림의 여자 시체가 나왔다. 하지만 변사체가 미라처럼 말라 굳어 사망 시기와 신원을 알기 힘든 데다 건물에 살았던 세입자 등을 추적한 결과 건물과 관련된 인물 6명이 저마다 다른 이유로 잇따라 사망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 수사가 혼란에 빠졌다. 이들의 죽음이 콘크리트 속에서 발견된 여인과는 무관하지만 이 건물 지하실과 관련된 사람들이 잇따라 죽어 기분이 이상하다. 서울 응암동 괴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